네, 11월 4일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갈찬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최진님도 그렇고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새 두 분의 관심사항이 무엇인지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오시면 좋아요부터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상단에 댓글 고정시켜놨죠. 고정시킨 곳에는 제 카카오톡방,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카카오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대출 완화에도 관망세. 네. 2030 영끌은 다시 움직일까? 9월 2030 서울 아파트 매입비 중 35%대. 거래 절벽 현상 심화돼 집값 상승기 때와는 상황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현재 2030 세대가 집을 구입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2030뿐만 아니고 전체 세대의 부동산 구입하는 비율이 다 줄어든 거예요. 네. 비단 2030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은 그 누가 부동산을 구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대출이 안 돼요. 대출요. 앞으로 대출 규제가 쉽게 풀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국제 협약에 따라 가지고 바젤 3 때문에 쉽게 대출을 예전처럼 LTV 80%, 90%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아마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요, 점점 심각해질 것 같고 심화될 것 같고 전세자금 대출마저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요. 자, 우리가 보면은 대한민국 각 지역마다 부동산 사이클 대부분 비슷해졌다고요. 대부분 비슷하게 올랐고, 네,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그게 6대 광역시만 보더라도 다 알죠. 일단 보세요. 인천, 그리고 대전, 그리고 광주, 그리고 대구, 울산, 부산 6대 광역시와 빅3 도시 뭐라고 말씀드렸죠? 빅3 도시요. 제가 좋아하는 빅3 도시. 네. 투자로 검토를 해도 될 만큼 빅3 도시. 어딥니까? 세종, 청주, 창원이죠. 그 외에 수도권하고 수도권이나 서울은요, 2030년 이후에 투자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네. 자,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폭도 깊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작년에 어떤 테마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가격도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은요, 서울이 2016년부터 올랐다고요.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그래요. 문정권 들어서서 더 크게 상승했을 뿐입니다. 네. 그러다가 광역시는요, 입주 물량에 따라서 움직이고, 부산은요, 워낙에 대도시이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하게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상승을 하게 됩니다. 부산이 대세적으로 상승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2020년이죠. 초죠. 네. 2019년 12월 달에 부산이 규제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이 그때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헬리오시티 입주가 언제 끝났습니까? 네? 가락동 헬리오시티 입주가 언제 끝났어요? 자, 2018년 12월부터 해가지고요. 2019년 중반까지 가락동 헬리오시티 입주가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 하반기부터 해서 다시 서울이 꿈틀꿈틀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부산이 풀렸는데, 부산이 풀리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더만 유동성이 터졌고 대부분 지역들이 비슷비슷하게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여러분 1%대였잖아요. 예전에는요, 전세 5억짜리 내가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5억짜리 전세였으면요, 와, 고가 전세다 이랬습니다. 와, 5억 전세를 5억 주고 살아? 그러면 전세를 5억 주고 거주한다는 건요, 현금이 5억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때는요. 그런데 지금은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약했잖아요. 어땠습니까? 전세 5억에 산다고 하면요, 그래, 현금 2억 있고 3억 전세 자금 대출 받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때는 대부분 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너무너무 저렴하니까 가급적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로 다 땡겨가지고요,
전세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호가가 올라가면요, 오케이 해줄게요. 3천만 원 전세가 올라가도 5천 원 올라가도 1억이 올라가도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1% 된대. 그냥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돈이 있던 돈이 없던 전부 다 레버리지, 소유자들을 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이 거품이 잔뜩 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작년의 테마 뭐가 있었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리잖아요. 부동산 테마 참 위험합니다. 작년의 테마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파텔이죠.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 세 번째, 생활형 숙박시설. 3-1번 도시형 생활주택. 요 3가지가 골 때리게 한 거예요. 네? 작년에 아파트 열기 장난 아니다. 아파트와 동일하다. 네? 입지 좋은 곳은 아파텔이 대세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상업지역에 주유소를 허물고, 네? 꼬마 빌딩 허물고 난리가 났다고요. 전부 다 주상복합 같은 오피스텔, 아파텔 다 때려놓고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났습니까? 아파텔인데 세대수가 100세대가 안 되면요? 100세대인가? 100세대인지 150세대인지 하여튼 그게 청약에 전매 제한 안 걸리죠? 아파텔이 오피스텔이 아파텔 100세대 미만 뭐가 있죠? 전매 제한? 그쵸? 100세대 미만 분양하면은 전매 제한이 가능해요. 이걸로 해가지고 여러분 호구들이 얼마나 많이 뒤졌습니까? 냠냠쩝쩝. 예?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그 아파트 시행사가 호구들 아가리 벌려가지고 아파트 꾸역꾸역 쳐넣게 하는 건 그거 생각도 못하고요. 그 꿈에 생각해봐. 꿈에라도 그게 안 좋은 신호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글자짜리 하여튼 제주도 모 지역을 자기의 필명으로 쓰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1년 전 영상을 제가 봤어요. 골드 멤버십 분들 제가 오늘 링크 드렸죠. 그거 보세요. 보시고 느낀 점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니 정확하게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년 전에 그 사람이요, 택지지구에 있는 아파트, 택지지구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그런 곳은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다고요. 저는 그걸 보고 정말로 충격을 먹었습니다. 원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믿진 않지만요. 믿진 않지만 1년 전에 그런 식으로 아파트,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까지 이렇게 추천하는 거 보니까 이걸 보고 맹신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 피해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남 욕하는 거 같죠? 맞아요. 남 욕하는 겁니다. 왜 남을 욕하겠습니까?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거잖아요. 자, 군대 나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비군 훈련 가면요, 누구 욕합니까? 교육받으면요, 북한 욕밖에 안 해요. 북한 욕을 왜 합니까? 잘못된 체제니까 욕을 하는 거라고요. 대한민국 체제에 반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사상에 반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한 사고방식에 맞지 않으면요, 욕을 해줘야죠. 욕을 하고 잘못된 점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때도 아파트, 지산, 생숙은 틀렸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노도방이 다 오르고 했기 때문에 아파트, 지산, 생숙으로 돈이 넘어간다? 절대 안 돼.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아파트를 등기 치려고 하잖아요. 아파트를 등기 치려면 아파트 장점 뭐예요? 취득세 4.6%니까 취득세 중과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취득세 중과 풀리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아파텔에 대한 메리트 있어요? 지금 집값 다 떨어졌는데? 없잖아요. 근데 월세를 많이 받아요? 월세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월세를 많이 받으면 뭐 할 거냐고요. 대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는데. 그럼 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대출 이자 높아졌으니까 그만큼 월세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월세 더 올라가면 매매가 밀어 올리는 거 아니냐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월세가 엄청 급등하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다시 전세로 갈아탑니다. 그게
월세가 많이 오른다 해가지고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있죠. 미국 있잖아요. 아메리카, USA. 네? 그 나라에서 월세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이유는요, 월세라는 제도밖에 없는 겁니다. 세입자가 집을 거주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요, 월세가 아닌 전세가 있잖아요. 월세가가 높아지면요, 전세로 수요가 들어가요. 지금 전세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 떨어집니까? 월세로 수요가 가니까 전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월세가 올라가면 매매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신에게는 아직까지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똑같은 겁니다. 예? 대체제가 있다니까요. 예? 명량에서 이수진 장군께서 12척으로 외놈들 100몇 척의 배를 다 때려 부셨잖아요. 예? 아직까지 대체제가 있다니까요. 예? 대체수단이. 이 말입니다. 즉, 월세가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원 밖에 지불이 안 되는데, 150만원까지 지불할 수 있는데 현재 시세가 120입니다. 120, 130, 140, 150. 근데 160까지 올라갑니다. 나는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이제 갱신하려고 보니까 160이래요. 애 분유값, 애 학원비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보험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보험을 줄일까요? 있던 보험 다 해지할까요? 그 확률보다는요, 그냥 전세로 갑니다. 전세요. 대한민국 부동산은요, 시차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도 시차에 따라서 아파트마다 다르게 전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래 5% 올립시다 쫙 올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 아파트 이렇게 올리고 이 아파트 이렇게 오르고 저 아파트 요만큼 오르고 이렇게 되는 게 시차예요. 네? 이걸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이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요, 맹목적으로 그냥 월세 올라가면 매매가 오른다고 지금 규제 풀리는 순간 작살난다고 했다가, 오늘 제가 어제 어떤 사람의 방송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올 초에 대구에 들어갔대요. 네. 자, 대구가 규제 언제 해제됐죠? 대구가 규제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구 집값은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에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통해서 대구 내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했다라고 합니다. 모두 해제했대요. 이걸 보고 들어갔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물리셨죠. 예. 왜? 그 사람은요, 매매가 전세가 무계부로 들어갔대요.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매만, 사는 방법만 이야기하는 인간들은요, 거르세요. 예? 아니,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은요, 본질적으로 오를 곳, 올라야만 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오를 곳에 투자를 해야지. 앞으로 어디가 오를지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요, 절대적인 가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 투자할 때는요, 시점과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가격이 내가 생각했을 때 비싸던 싸던 그런 게 상관없어요. 네? 오로지 시점과 시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점과 시기요. 그 시점과 시기에 맞춰서 내가 투자금을 넣는 것이지, 절대적인 가격을 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죠. 매매가, 전세가 그 차이만 보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때나 할 거 없이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네. 그래서 대구의 입주 물량 그 막대하게 23, 24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올해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4년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건요, 그거는 무지성 매매예요. 무지성 매매. 예?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더 빠집니다. 더 빠져요. 싸게 사야죠. 네? 싸게 사야 되는데 왜 비싸게 사냐 이겁니다. 매일같이 전국을 돌아요.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임장이요, 안 중요해요. 임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로드뷰에서 다 나와요. 입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는 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네이버 지도에 다 나와 있어요.
지적 편집도만 클릭하면요, 이 도시의 지역이 어디가 상업지고 어디가 주거지역인지 어디가 학군이 좀 다 나와 있어요. 학교가 어디가 많은지도 호객노노 클릭 한 번으로도 다 나옵니다. 임장은요, 필요할 때 가는 거예요. 네? 정보를 매일같이 얻기 위해서 동향 파악하게 간다고요? 그거 개소리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뭐가 중요한데요, 그게? 네? 아니, 매일같이 부동산에 출근해서 그 사람들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장도 효율적으로 하세요. 로드뷰로 다 보세요. 충분히 분석하시고 충분히 분석하시고, 내가 이 지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아니면 내가 이 대장 아파트, 특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저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자, 대전에 시청역 앞에 있는 크로바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대전의 대장이에요. 평당가를 보시면요, 자, 여기서 저기 평형대로 30평대 이렇게 끊어봅시다. 30평대. 자, 보시면은 크로바 아파트, 죄송합니다. 6평대 볼까요? 네. 크로바 아파트 36평은요 3,194만원입니다. 이게 안 나오네요. 하여튼 요렇게, 네. 자, 이렇게 나왔죠? 크로바는요 36평이 3,194만원이에요, 평당. 자, 한마루럭키, 즉 크목한이라잖아요. 크목한이라잖아요. 이 중에 한인 한마루럭키는요, 네, 평당 2,703만원입니다. 평당 300 차이 나요. 아니, 입지가 동일한데, 예? 동일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학원가 다 누리고, 법원 앞이고, 지하철 코앞이고, 예? 이거는 차라리 초품학이라 하지. 아니, 크로반 초품학도 아닌데요? 이렇게 접근한다고요. 목련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근처에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크로바 아파트가 더 비쌀까? 이게 헷갈릴 경우는 임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임장을 가서 중개사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내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알아봐야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네,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어디가 대장 아파트일까, 이걸 보기 위해서 임장 가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디가 학군이 더 좋을까? 그거는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네,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자꾸 다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과거부터 98년 IMF 때부터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그걸 돌려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과거에 집착할수록요, 네, 현실을 망각합니다. 과거를 버리세요. 자, 중국이요, 여러분, 대표적인 서적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책, 화폐전쟁 말고요, 공자는 죽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책 중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요 책이 있어요. 이 책. 네. 중국을 욕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은요, 조선시대 때부터 유학이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고려 때 성리학 받아들였고, 그게 점차 발전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부자유친, 네, 등등 나왔잖아요. 붕우유신인가? 그게 뭐죠? 자, 부자유친, 붕신유였나? 군신유였나? 네, 요거, 네, 부부 장유유서, 네, 하여튼간에 이게 유교 그거잖아요. 여기 있네요. 네네. 이게 삼강오륜이죠. 삼강오륜. 자, 여기 있네요. 오륜이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전부 다 과거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중국은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뭐다? 중국은요, 제사를 버렸습니다. 제사 지내는 걸 버렸고요, 조상 모시기를 일찌감치 버렸습니다. 여러분, 중국 가잖아요. 예?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는 줄 아세요? 인사 안 해요. 예? 존댓말 있는 줄 아세요? 존댓말 거의 없습니다. 예? 반말이에요. 하지만 표현적으로 차이는 있겠죠. 네. 그게 뭐다? 중국은요, 공산주의, 문화혁명부터 해가지고 등등등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유학을 버렸다는 겁니다.
유황을 버려야지 중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견주는 G2 국가 아닙니까? 예, 그거 인정하자고요. 예. 남이 잘 된 거를 배아파하지 말고, 남이 잘 된 거는 오케이 인정. 중국 꼴 보기 싫지만은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 나라가 잘 된 건요, 그 나라가 갖고 있던 관습을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부동산 이 아파트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네. 옛날에도 내가 오피스텔 투자해가지고 벌었는데 지금 또 벌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부동산은요, 순수히 미래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디로 돈이 몰릴까에 대해서만 집중하시라고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네. 왜 자꾸 과거에 집착하시냐고요. 과거에 집착하면요, 잘 안 풀려요. 잘 안 풀립니다. 미래를 보셔야죠. 미래. 저는요, 여러분, 지극히 현실 미래주의자예요. 현실 미래주의자. 네. 과거는요, 저는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과거의 내 모습, 뭐 비참했을 수도 있고 잘못되었을 수 있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는요, 현재잖아요. 그럼 앞으로 다가올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돈을 이렇게 모아서 이 지역에 들어가는데 이 지역은요, 앞으로 어떤 사이클로 오를 것이다. 이거를 분석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요? 자, 부동산이요. 여러분, 자꾸 전문가들이 과거 데이터, 시계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 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과거 98년 IMF 때부터 데이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쉽게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차트로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저도 못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공해서 엑셀의 차트로 넣으면은 내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